마늘은 한국 요리의 기본 재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밥상 위에 마늘이 올라왔나요? 된장찌개 속에 숨은 마늘 조각, 삼겹살과 함께 구워지는 알싸한 향이, 마늘 또는 김치 속 깊이 자리 잡은 다진 마늘까지. 우리는 평생 마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그저 식재료라기보다는 삶의 일부이고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준 비밀 무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먹는 그 마늘, 정말 제대로 약이 되고 있을까요?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김노인, 올해 72. 젊을 때부터 농사일을 하며 마늘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다. 피를 맑게 한다. 병을 막는다. 그렇게 들으며 자라왔기에 마늘은 그에게 늘 보약 같은 존재였습니다. 집 부엌에는 항상 통마늘이 걸려 있었고 김장철이면 손톱 사이마다 마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겉절이, 고기 구이 어디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여전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늘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마늘을 먹었는데 왜 약을 손에서 놓을 수 없을까? 어느 날 보건소 건강강좌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통마늘을 드시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순간 강당은 술렁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마늘이 보약이라더니. 김노인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먹어온 것이 헛수고라면 어찌해야 할까? 집에 돌아온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늘 마늘을 통째로 씹어 삼켰습니다. 매운맛이 강해서 오래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에 좋겠지. 하고 믿어왔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속쓰림이 자주 생겼고 한밤중에 체해서 깬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마늘 좀 줄이셔야겠어요. 며칠 뒤 아들의 권유로 대학병원 건강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강단에는 내과 의사 정훈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마늘의 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항암,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혈중 지질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통마늘에는 알리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노인의 눈도 동그래졌습니다. 정훈 박사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져야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내부 효소가 공기와 만나 반응해야만 비로소 알리신이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통째로 삼키거나 으깬 직후 바로 조리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기도 전에 열에 파괴됩니다. 그래서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절반 이상의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평생 헛수고였구먼. 앞으로는 다진 뒤 기다려야겠네. 김노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먹은 건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구먼. 정훈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효과가 아주 없진 않지만 제대로 먹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날 저녁 김노인은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마늘 그냥 삼키지 말고 다져서 잠시 두었다가 먹어야겠다 하더군. 아내는 의아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괜히 속만 버린 셈이네요. 앞으로는 우리도 제대로 해봅시다. 그날 이후 식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노인은 평소처럼 장에 갔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고 장터에는 채소, 곡식, 생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늘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줄지어 서 있었고 상인들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올해 마늘알이 굵고 좋습니다. 하루 한 쪽씩만 드셔도 약이 필요 없습니다. 김노인은 상인의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하루 한쪽이라 나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 그러자 옆에서 장을 보던 박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 영감, 그거 다 속는 소리라우. 나도 평생 마늘 먹었는데 혈압약 여태 먹고 있잖소. 그녀는 장바구니 속에 마늘을 담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난번에 큰딸이랑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이다. 그냥 통으로 삼키면 별 효과 없다고.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허탈하던지.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며칠 전 들었네. 마늘을 으깨고 기다려야 알리신이라는 게 생긴다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마늘 이야기를 하며 걸었습니다. 시장통의 소란 속에서도 그 대화는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김노인은 다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진료차였습니다. 진료실에는 정훈 박사가 앉아 있었고 그는 진지한 얼굴로 김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 혈압은 큰 변화가 없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 더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김노인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마늘 이야기,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마늘은 단순히 맛을 내는 양념이 아닙니다. 제대로 먹으면 항암 효과, 염증 억제, 면역 강화까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냥 향신료로 끝날 뿐이지요. 예를 들어 통마늘을 그대로 삼키면 알리신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으깨서 몇 분 두면 효소 반응이 일어나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죠.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론 의문이 남았습니다. 근데 박사 양반, 우리 같은 사람들 오래 기다리기 귀찮아서 그냥 요리에 바로 넣는데 그러면 다 소용없는 겁니까? 정훈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는 반감됩니다. 약을 반만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얻는 효과가 배가 되니 꼭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옆 진료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마늘은 삶아서 먹으면 별로래. 구워 먹으라 카더라.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냥 드시지 말고 제가 해드릴게요. 으깨서 구워 드시면 속도 덜 불편하대요. 진료실을 나서던 김노인의 마음엔 묘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모두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노인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직접 마늘 몇 쪽을 으깨고 접시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5분을 기다렸습니다. 손자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마늘을 그냥 두세요? 김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잠시 기다려야 약이 되는 거란다. 손자는 신기하다는 듯 마늘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늘을 된장찌개에 넣어봤습니다. 맛은 조금 더 진했고 향도 깊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찌개가 유난히 맛있네라며 밥을 한 그릇씩 더 비웠습니다. 김노인은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먹는 방법이구나. 김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평소에도 마늘은 늘 화제가 되는 식재료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늘을 으깨서 기다려야 한다더라. 통마늘은 소용없대.
이런 말들이 우체국 앞, 정자 쉼터, 심지어 마을버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이웃 이 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김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영감, 나도 그 얘기 들었네. 근데 말이야, 나는 위가 약해서 생마늘을 먹으면 늘 더부룩해. 그래서 그냥 포기했는데 구워 먹어도 된다더라고. 김노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의사 말이 구운 마늘에도 여전히 좋은 성분이 남아있대.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삼겹살에 구운 마늘을 올려 먹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맛과 은은한 구운 마늘 향이 어우러지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진짜 보약이지.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마늘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마늘은 장수의 비밀로 여겨졌습니다. 옛날 기록에는 마늘은 귀신도 물리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부엌 문 앞에 마늘을 매달아 두던 풍습도 있었습니다. 벌레를 막는다는 의미도 있었고 질병을 멀리한다는 믿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는 지금도 종종 마늘을 한 단 사서 문간에 걸어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훈 박사는 강연에서 마늘의 전통적 의미를 언급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이 마늘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 외에도 셀레늄, 비타민 B6, 망간,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섭취법 때문입니다. 그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알리신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으깬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조리해버리면 그 귀한 성분이 다 사라집니다. 반대로 다져놓고 잠시 기다리면 효소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 성분이 극대화됩니다. 한마디로 기다림이 약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청중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에 알람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마늘 다져놓고 꼭 5분은 기다려야겠네. 김노인은 그날 이후 집에 오는 손님들마다 이 사실을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마늘은 그냥 삼키면 안 돼요. 다지고 기다려야 보약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농담처럼 김노인 덕분에 우리 마을이 건강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노인뿐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의 밥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이 마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경로 잔치 자리에서도 마늘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로 삼계탕이 나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마늘을 으깨 두었다가 국물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넣지 않고 꼭 기다렸다가 넣는다오. 옆에 있던 친구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나? 그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향이었는데 이제는 약이 되는 기분이라니까. 정훈 박사는 또 다른 강연에서 사례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마늘 섭취 습관을 바꾼 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좋아졌다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구운 마늘을 즐기셨는데 위에 부담이 줄고 배변 활동도 좋아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으깬 마늘을 꿀에 재워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손수 담근 마늘 장아찌를 즐겼습니다. 또 다른 이는 아예 마늘 기름을 만들어 요리에 활용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법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김노인도 어느덧 변화에 익숙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가족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나는 마늘을 그냥 먹지 않아. 꼭 으깨서 기다린 다음에 먹지. 그게 내 건강을 살려주거든.
손자들은 할아버지 말을 귀담아 들었고 며느리도 장을 볼 때마다 마늘을 듬뿍 사오곤 했습니다. 집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자 모두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비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늘을 다지고 잠시 기다리는 단순한 행동이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올려주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위가 약하다면 구워 드시고 장아찌로 즐기시고 기름에 우려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먹으면 혈액 속 기름기를 줄여주니 더할 나위 없지요. 옛 어른들이 마늘은 귀신도 물리친다라고 했던 이유, 이제는 과학이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실천만 남았습니다. 김노인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냥 양념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약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제 그걸 몸으로 느꼈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마늘을 다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즐기십시오. 그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